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4일 리포트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가지 리포트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오늘 정말 핫한 종목이었던 한샘에 대한 리포트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김기룡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먼저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장 전에 써졌다는 그 사실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 두세 시간 전쯤에 이 한샘의 최대주주 지분을 사모펀드에 판매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써진 리포트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샘의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 매각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전일 보도되었었죠. 그래서 6% 정도의 조금 주가 상승이 있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조창걸 명예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30.21%에 대한 예상 매각 금액은 1.3에서 1.7조 원으로 주당 매각가는 18만 3천 원에서 23만 9천 원으로 그저께 종가인 11만 7,500원 대비 프리미엄 56%에서 104%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PE 등 다수의 인수 후보자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써주셨는데 오늘 알려진 것처럼 IMM 사모펀드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근본 지분 매각 가능성 역시 과거 매각설 배경 중 하나였던 후계자 부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창걸 명예회장의 3녀 모두 한샘 지분을 각각 1.3, 0.9, 0.7% 보유는 하고 있지만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각 사실 외에도 좀 사업 부분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리하우스 채널 중심의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9개의 표준 매장 신규 출점과 이에 따른 리하우스 대리점이 증가가 되면서 마트 입점을 통한 트래픽 증가 효과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조금 요약을 해봤을 때 예상 매각 금액과 현 주가의 괴리를 감안한다면 매각 구체화 과정은 전일 큰 폭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리하우스 중심의 성장세를 고려한다면 대주주 변동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역으로 한생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매수 주체의 지분 인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고 어제 써주신 것 같습니다. 매각 무상 가능성을 가정하더라도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 내 동사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실적 성장세를 감안한다면 현 주가 수준에서는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만 6,500원입니다. 24.68% 상승하면서 거의 상한가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언론에서는 이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많이 쳐줬기 때문에 더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그런 보도들도 있었던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ODM 의료 관련 업체인 노바렉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료는 아니고 제약 관련이죠. 제약 관련 OE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심은주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였고요. 먼저 조금 실적 부분에서 살펴보면 2분기 영업이익을 70억 원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YOY 수익성 하락은 조금 있었지만 일시적인 형상이라고 하고요. 4월 말 신공장 가동을 앞둔 상태에서 1분기에는 물량선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2분기 일시적으로 공장 효율성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 비용 등 일회성 비용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수익성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신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가파른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하반기는 신공장 자동화 설비의 기인에서 이익 레버러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신공장은 기존 공장 대비 자동화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승인받은 개별 인정형 락티움 제품 판매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2월에 피부 보습에 효과가 있는 개별 인정형 제품을 추가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본건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제품 생산이 시작될 전망이고요. 유의미한 수출 부분에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2분기부터 GNC 중국 그리고 베트남향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연간 수출액은 2020년 기준 36억 원에서 2021년 94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오송 공장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을 하면서 이익 레버러지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신공장 곧 가동률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내년 매출액은 YY 25%의 큰 폭 성장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거래처 중심으로 수출도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써주셨고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포워드 PER 12배에 불과한 만큼 저가 매수가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선재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먼저 실적을 살펴보면 2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적은 중국 내 생산 그리고 친환경차 생산의 여파로 인해서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 지지부진했던 주가 흐름,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반영되어 왔다고 하고요. 반면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이 되는데 상반기 차질을 빚었던 구동모터의 생산량 증가, 그리고 고객사들의 친환경차 생산 확대에 힘입어서 전동화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고객사들의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아의 전기차, 그리고 제네시스 전기차 등등에 해당하는 그런 제품을 말하는 거고요. 또한 2분기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부정적인 영향도 반도체 수급 불균형 완화, 그리고 고객사들의 신차 출시로 개선이 되면서 모듈 조립 매출액이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의 2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한 5,851억을 예상하지만요. 전년 동기의 낮은 기저를 기반으로 증가율은 크겠지만 예상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전동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4개 분기 평균 YY 59%보다 낮은 YY 35%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고객사들의 친환경차 생산 증가율이 YY 28%로 낮아지고 또 EGMP용 부품 공급도 생산 차질로 인해서 기대보다 적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에 대한 시장의 오해 중에 하나가 미래차에 대한 준비가 미진하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자체적으로 전기차용 구동 시스템을 생산 중에 있고 자율주행 관련 센서, 고성능 제어기 플랫폼,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도 개발 중이다라는 내용을 들어주시면서 그것은 오해다라는 점을 조금 부각을 시켜주셨고요. 또 수소차용 수소전지 시스템, UAM 관련 전동화 추진체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외부 자동차 부품, 그리고 IT 업체들과의 협업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사인 모셔널, 그리고 로봇 개발사인 보스턴 다이나맥스 등의 의미 있는 지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자율주행 업체인 스트라드 비전, 그리고 MB6, 벨로다인 등에도 투자를 한 상태로 앞으로 미래 모멘텀도 훌륭한 편이다라는 내용을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물적 분할 이슈 등이 있었던 만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박준호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먼저 실적을 살펴보면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728억 원 흑전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대다수 고객사의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만도 헬라 인수 효과가 5분기로 반영이 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3분기부터는 반도체 수급 여건의 개선, 그리고 주요 국내 견조한 자동차 수요가 맞물리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리스타킹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HMG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특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GM 같은 경우에도 일부 공장에서 여름 휴가 기간 정기 셧다운을 생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조금 리스타킹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 8월 중에 부품 재고 확충이 선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만도의 하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작년 하반기 대비 각각 2.9% 그리고 22.5%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만도의 주가는 첫 번째로 ADAS 사업 물적 분할 결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사 생산 차질 우려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는 변함이 없고 개발 양산 능력까지 고려했을 때 국내 부품사 중에 대안이 될 만한 이 ADAS 업체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ADAS 사업은 EGMP 전기차 제네시스 생산의 증가, 등에 따라서 성장을 재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22년 말에는 자율주행 레벨 3 대응 아이템을 양산해서 새로운 CPV 증대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요약을 해주셨고요. 만도에 대한 투자 센티멘트가 약화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성장 스토리는 발현되고 있고 향후 신설될 ADAS 법인을 당장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도를 매수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얼마 전 분할 상장에 성공했던 에코프로 HN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의 김상표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였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에코프로의 환경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로 신설된 기업이다라고 먼저 기업 설명을 해주셨고요. 현재 ESG는 정수 기반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동사는 인바이러먼트의 핵심 지표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상승시킬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아직 국내에서 ESG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시스템이 부재한 시점에서 환경 친화적 그리고 산업 안전에 대한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동사의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네, ESG 트렌드에 밀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첫 상용화한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 이용 VOCS 제거 설비는 30% 이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과불화 탄소 감축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또 탄소 배출권 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처리 효율이 높은 RCS 적용 확대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클린룸 케미컬 필터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클린룸 내부 필터 설치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장비용 필터 수요, 그리고 교체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는 시점이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티엔진 그리고 양메이와 진행 중인 CDM 사업은 이름에 2023년부터 실적에 기여한다고 하고요. 또 MW 신사업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다각화 실현 역시 주목할 성장 포인트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요즘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또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성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실적면에서 살펴보면 2분기는 영업이익 19억 원으로 전분기에 이어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지박 사업 개시로 인한 상반기 실적 부진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하네요. 지난 2020년 4분기부터 전지박 설비를 신규 가동하면서 초기 수율이 안정화되는 과정 중에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해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절적 최대 비수기 진입 영향으로 OLED 소재의 주력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OLED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첨단 소재 부분의 실적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지박 라인의 생산 수율 그리고 가동률이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매분기 전지박 라인에 있어서 적자 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를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전 사업 부분에서 가파른 실적 개선세가 일어날 것이고요. 또 전지박 2공장에 대한 신규 수주 확보 가능성입니다. 하반기에는 아이폰, 갤럭시 같은 신제품 출시 효과와 QD OLED 양산 본격화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소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첨단 소재 부분의 이익 개선세가 가파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전지박 부분에서도 적자 폭을 꾸준히 축소하면서 4분기 중에 흑자 전환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적어주셨고요. 하반기에 5G 네트워크 장비양 동박 출하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은 327억 원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23억 원 대비 뚜렷한 실적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2022년의 영업이익은 1067억 원으로 YY 205%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가동 예정인 전지박 2공장의 캐파는 1년간 1.8만 톤 규모로 1공장 대비 50% 정도 크다고 합니다. 과거 동사의 전지박 1공장 가동 시점 1년에서 1년 반년 이전에 LG화학의 장기 공급 계약이 선제적으로 체결됐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 2022년에 가동 예정인 전지박 공장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이 공장에 대한 신규 수주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조금 모멘텀으로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서술을 해주셨네요.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높은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대략 2년 후의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솔루스 첨단 소재의 이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본격적인 주가 상승세가 예상되는 동사에 대한 적극적인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는 58,6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59,500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도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